베이징이 직접 지명할 유일한 인물은 머스크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428.21을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8.04%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8.5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2.42%의 상승을, 6개월 동안에는 66.9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6.0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MDD 값은 마이너스 12.35%이고요. 이 테슬라가 전고점인 488.54까지 가기 위해서는 14.09%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테슬라 주식이 8%나 상승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꽤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 며칠 전만 해도 테슬라가 300을 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고, 또 퍼가 100이 넘는 주식이라 가치가 너무 부풀러졌다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테슬라의 주식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에 있는 모든 주식을 보면 아마존, 구글, 메타와 테슬라 같은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금리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CPI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경제학자들은 2.9%의 상승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2.9%가 나오면서 물가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인 코어 CPI는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 값인데요. 이 3.3%를 예상했지만 3.2%가 나오면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지표로서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이 또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는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툴인데요. 이 3.5%를 예상했지만 3.3%가 나오면서 판매 상품 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는 12월에 연준이 물가의 상승을 걱정하던 것이 다 기우였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월 29일 연준에서는 새로운 금리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의 인상도 인하의 발표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12월과 마찬가지인 4.25에서 4.5를 유지하는 이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견은 연준의 금리 발표에 베팅을 하고 있는 폴리마켓에서도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96.8%의 사람들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 동결에 베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는 같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은 12월에 있었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플레이션의 재가속화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9월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5년에 금리 인하가 아닌 다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12월 연준의 우려는 바로 자동차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2025년에 물가가 인상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핵심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표를 드디어 데이터로 확인했고요. 금리 인상의 우려를 말끔히 떨쳐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에 테슬라의 2024년 4분기 어닝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량을 미스했던 테슬라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켈리 블루북의 발표를 보게 되면 어닝 발표를 살짝 기대할 수도 있게 만드는데요. 켈리 블루북은 2024년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렸는지 그 목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모델 Y가 2024년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위에 선정되었고요. 2위는 테슬라의 모델 3로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5위에 선정되면서 포드의 F150 라이트닝보다 더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고 집계가 되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켈리 블루북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테슬라의 판매량이 약 3만 7천 대 정도 감소했다고 밝혀 작년보다 판매가 늘어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긴 하지만 이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1위와 2위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5위를 차지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과연 어닝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백악관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같이 일할 계획이라고 하며 백악관 안에 일론 머스크의 집무실이 따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하게 된다면 같이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정부 효율성 부서인 도지를 출범하면서 백악관 안에서 사무 공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일론 머스크가 쓰게 될 공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무실 건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고, 정부에서 일하지만 무급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며, 일반 직원보다 개인에 대한 재정 공개에 대해서 더 유연한 규칙을 가진 특별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 옆에 있는 일론 머스크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도 같은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 틱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가 단순히 일론 머스크와의 문제가 아닌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댄 아이브스와 블룸버그의 인터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틱톡 금지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틱톡의 운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 관계의 긴장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몇 달 동안 진행할 중요한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댄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것이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는 다가오는 19일, 즉 1월 19일에 대법원이 금지를 유지하는지 여부로 귀결될 것입니다. Supreme Court ultimately upholds that ban. 트럼프 행정부는 배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머스크가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 내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알고리즘 없이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What could be a strategic road for ByteDance that they'd sell this without the algorithm. 그렇다면 이것이 국가안보나 맞대응의 잠재력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공적과 사적의 경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혼합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The business community has to reckon with.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가 취임식 전날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나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oes sort of set this off to a bad start in terms of negotiations with China on tariffs. 그래서 저는 구글, 애플 등과 관련된 이러한 조치를 집행하지 말라고 단순히 법무부에 지시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결국 그 금지를 보류한다면 이는 X의 소유 구조와 분명히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베이징 내부 관계를 감안할 때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주제 중 하나로 이어질 것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의 강한 유대감, 일명 브로맨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전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Sort of twists and turns. This could be the first start. 이것은 또한 반독점 문제와 소셜 미디어 간의 제휴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제휴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어 잠재적인 인수 기회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문제일까요? Outsider won't have access to any potential acquisitions. 맞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등 여러 사람들이 말하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FTC의 칸 국장이 사임하면서 M&A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거래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특히 틱톡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는 정말로 가치가 엄청난 자산이 될 텐데 알고리즘 없이 매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틱톡이 알고리즘 없이 매각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가격은 500억 달러 사이가 될 겁니다. 머스크는 아마 외부 자금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피터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레리 앨리스는 어디에 관여할까요? 머스크와 가까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오라클과의 관계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라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인사들, 예를 들어 마이크 월츠 의원이나 곧 국무장관이 될 마코 루비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왜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직접 선정한 거래를 승인하려 하겠습니까? Then why would they bless a deal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basically hand-picking? 맞아요. 그런 의문이 나올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트럼프는 틱톡 금지에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구조 아래 그리고 머스크의 소유와 감독하에 운영된다면 워싱턴 DC 즉 벨트웨이 내에서 승인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고 일종의 하이스테이크 포커 게임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건 틱톡의 대법원 판결로 시작될 겁니다. 금지가 유지된다면 그들은 마코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할 겁니다. They're going to look for ways behind the scenes. And I 그래서 think 트럼프가 머스크를 옳다고 보고 이를 실질적인 옵션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파트너십 형태라 하더라도 말이죠. even if it's a partnership. 이미 많은 틱톡 사용자들이 유사한 소셜미디어 앱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알고리즘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론 머스크가 이를 인수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If the algorithm is not included. 머스크 입장에서는 만약 틱톡을 인수한다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X의 가치는 초반부터 2배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회가 정말 희귀하고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Something that would be just a rare, unique opportunity to get. 단순히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만이 아니라 바이트댄스가 압박을 받아 매각한다면 콘텐츠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마쿠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Publicly, behind the scenes, I think it's a totally different situation in terms of where this is all playing out.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Well, 외부 they could- 투자를 유치한다면 가능하겠죠. 머스크는 단독으로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컨소시엄이 필요할 거고 만약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워싱턴 DC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겁니다. approved by DC, by 이런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틸, 앨리슨 같은 머스크와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관여할 가능성이 circle 큽니다. of Musk, clearly could be involved. 그렇다면 메타는 어떻게 될까요? On 메타는 the 기본적으로 outside, 소외된 채 상황을 지켜보게 되겠죠. 저커버그는 애플의 팀 쿡과 먼저 이야기해야 하고 머스크가 그 다음 단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and 있습니다. now you sort of look at Musk as sort of the next step here, right? So 문제는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고 저커버그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머스크는 독특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really the one that has that, unique platform. but 트럼프와의 강한 관계를 통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that's where there's only one. 그래서 중국이 승인할 유일한 사람은 머스크일 겁니다. 그의 베이징 내 강한 관계를 감안하면 말이죠. That's the important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talk about 생각합니다. it. I mean, this would be handpicked by Beijing. 베이징이 직접 지명할 유일한 인물은 머스크뿐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틱톡의 사용이 미국에서 금지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틱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진행할 중요한 관세 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틱톡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식 전날에 틱톡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댄 아이브스는 일론의 틱톡 인수설에 대해서 만약 틱톡이 알고리즘 없이 판매한다면 매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정말 머스크가 구매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외부 자금을 끌어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페이팔의 피터 틸과 구글의 레리 앨리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이 움직일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상도 하는데요. X의 가치 역시 2배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의 CEO인 마크 저크버그도 틱톡을 인수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칼자루를 들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뒤에 있는 일론 머스크이고 또 중국 정부에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고 말해 이 중국이 직접 지명한 유일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게 매각될 확률을 데나이브스는 매우 높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막대한 관세 정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 매우 복잡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현재 일론 머스크라는 것이 점점 확인되고 있고 이 바이트 댄스의 의견과 상관없이 중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지목한 만큼 과연 틱톡의 인수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